그러면 바로 리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보시게 되면 어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그 상승분을 지금 오늘은 또 다 반납을 하면서 3,200원대, 그래도 어제 3,100원대까지 떨어졌었죠. 3,000원대까지는 안 가고, 그죠? 3,138원까지 어제 갔었는데 그래도 지금 앞에 3,200원대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한창 하락하고 있을 때는 8일 연속이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7일 연속의 음봉 마감으로 끊어내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는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반등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해요. 뭐 물론 이제 시작된 지 아침 9시가 지난 지 한 4시간 정도밖에 5시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긴 합니다만 현 시점 미 증시를 봤을 때 아침에는 그래도 살짝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 증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받을 구간이 된 거예요. 조정받을 구간이 된 거다. 근데 이 미 증시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뭐 하루하루 모두 다 같고 모두 다 다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냥 뭐 다 비슷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봐서는 이제 비슷하게 가거든요.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 됐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안 할 수가 없다. 어쨌든 끊어내긴 했는데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2.2달러 여기를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어제는 또 2.2달러 위에서 마감을 딱 해줬어요. 마감이 2.21이네요. 2.21 지금 종가 마감이. 근데 지금 현재는 또 다시 밀려서 2.17 정도를 보이고 있다. 2.17 정도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21선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21선도 2.32예요. 그래서 당장의 반등이 나오면 21선부터 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XRP ETF가 막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가지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18일 어제 뭐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결국에 안 나왔어요. 근데 뭐 또 보니까 24일로 연기가 됐다. 트위터에 그게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어제도 약간 좀 물음표라고 제가 그 약간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좀 이게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그 ETF 전문가들 있잖아요. 에릭 발추나스 대표적으로 그분의 트윗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분 트윗에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 폭스 비즈니스 기자 그 테렉 기자 있잖아요. 엘리노 테렉 기자 그분이라도 이 XRP 관련 이 ETF 승인과 그 출시 날짜를 좀 언급을 하는 그런 트윗을 올리면은 어느 정도 그게 좀 신빙성이 있는데 지금 막 떠도는 것은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XRP 뭐 아미들 뭐 어쨌든 그런 쪽에서 근데 사실은 이거 맞아요. 티커가 나오긴 했어요. 이지, 알핀지 어쨌든 그건 나왔다. 티커는 나왔다. 근데 출시에 대한 일자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또 24일로 프랭클린 템플턴은 24일로 뭐 연기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며칠 전에 에릭 발추나스가 다음 XRP ETF 지금 자동 심사되는 그 다음 대상이 비트와이즈일 것 같다라는 그것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근데 정확한 날짜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지목한 것은 비트와이즈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XRP ETF는 좀 더 일단 기다려보자. 이 날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뭔가 좀 정확하려면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릭 발추나스라든지 뭐 또 있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던가 아니면은 그 엘리노 테렉 기자 폭스 비즈니스의 그 기자분 트윗에서 뭔가 나올 때 아 진짜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냥 지금 트위터에 막 돌아다니는 거는 크게 아직 믿을만하게 못 되고 어쨌든 진행되는 건 맞다. 그리고 자동 심사이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뭐 SEC가 딱 승인 내리고 뭐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나오는 것은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승 재료로 쓰이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렵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솔라나라든지
도지가 상승이 나온 것은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뭐 솔라나도 뭐 나온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왔나요? 솔라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저기 뭐야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이제 나왔으면은 여기에 자금이 몰리고 이제 그런 소식이 혹시 이제 XRP에 자금이 많이 몰렸다 막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기사는 요거였어요. 어제네요.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XRP 보유자의 40% 이상이 손실 중이다 라고 하면서 전체 XRP 보유자 중 40% 이상이 손실 상태, 그리고 수익 상태에 있는 보유자 비중이 58.5%로 떨어졌다. 근데 이것이 지난 2024년 11월 XRP 가격이 0.53달러였을 당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그 40% 이상 손실 중이다. 그리고 이것이 2024년 11월, 기억을 하시죠?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이 있었을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2024년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익 구간을 나타내는 건데 최근에 이만큼 떨어지면서 이제 수익 상태에 있는 보유자가 58.5%로 이제 떨어졌고 그 얘기는 40% 이상이 지금 손실 구간이다. 그러니까는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지금 XRP 가격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점점 바닥권에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수익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거의 100%를 찍은 거죠.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물려던 사람들 다 구출해줬으니까 수익권이 100%. 근데 지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58.5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권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을 때 올라갔어요. 여기 있을 때 사람들이 수익권에 있을 때가 지금 여기 표를 보면은 한 45%대였을 때.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엄청 많았을 때라니까는 바닥권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들어 올렸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바닥권에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닥권에 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에 수익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45% 정도였어요. 45%. 근데 지금은 58%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극한으로 떨구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이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비중이, 수익 상태에 있는 그 비중이 40%대까지는 하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58%니까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더 털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뭐 진짜 이렇게 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닥권으로 향하고는 있지만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여기까지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올까 본다면 40%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바닥권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이, 절반은 안 됐네요. 아직도 절반 이상은 XRP로 수익권에 있다라는 거네요. 수익 상태가 58.5니까 40% 정도가 지금 손실 중이다. 더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만 보면. 그죠? 이때도 45%가 수익이었고 그러면은 반대로 55%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것을 뭐 반드시 이 반 이상이 손실 구간으로 가야지 올라간다. 뭐 그 기준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이제 계속 바닥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바닥권에 있을 때 들어 올렸던 것은 팩트였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더 낮았던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또 삼각 수렴을 뚫고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일단 주황색 박스권을 여전히 여기를 지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깨지기 전에 생각했을 때 와,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깨지면은 XRP도 엄청 많이 떨어져 가지고 당연히 이 2달러 선도 넘어서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10만 달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오렌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2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보면은 왠지 좀 더 떨궈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가 정말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린 이 1.75달러 25월선 여기도 정말 터치한다면 여기를 상당히 다 이 수익 상태에 있는 그 보유자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장세가 진짜 나올까? 라는 생각이 또 들지만 근데 여태까지 제가 그 설마 했던 그 자리를 상당히 많이 터치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그래도 박스권 발사대 부분을 그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는 찐 상승 전에는 반드시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이럴 줄을 몰랐죠. 정말 이럴 줄을 몰랐다. 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그림은 요거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요게 12월 한 초중순까지 요런 약한 흐름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와서 그 이후에 이제 12월 달이니까 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11월 초까지,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를 넘겨서 이제 비트가 꺾이지 않는 흐름이네 하면은 점점 또 매수세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200일 평균적으로 200일을 넘겼을 때 진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체크하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